전문 기자와 함께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이 국가정보원이 이제 밝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가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비공개 현안 보고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구수근 기자가 잠시 정리를 했지만 일단 북한군 내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반역죄로 공개 처형됐다는 겁니다. 처형 일자는 지난달 30일이고요. 평양에 있는 강건 군관학교에서 그 한 수백 명의 이제 군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처형됐다는 겁니다. 이 고사포라는 것이 소총과는 다르게 총신이 4개가 있고요. 구경 14.5mm 정도 이제 대공학인데요. 아주 잔혹하게 처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그 전문가들은 고사총이라고 하던데 고사포인 건가요? 고사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고사포, 고사총.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은 이것은 이제 다만 첩보이다. 이제 처형을 완전히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이 현영철이 이제 공개된 그 기록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아까 구수분 기자가 이제 말씀을 안 한 부분은 이와 함께 그 김정은의 측근으로 꼽혔던 또 3사람이죠. 그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 마원춘, 또 총참모부 작전국장인 변인선, 또 당 재정경리부장인 한광상 등은 해임을 당하거나 이제 처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변인선은 대외 군사 협력 관련 지시를 이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마원춘은 건설 관련 지시를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또 처벌을 당했다고 합니다. 숙청 배경에 앞서서 뭐 불충, 불경죄 이런 이유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지난달 24일 그 이제 인민군 가운데 그 훈련을 다 담당하는 15,000명의 이제 인민군이 다 모인 가운데 일군대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영철이 잠깐 이제 눈을 내리깔고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노동신문에 이 사진이 실렸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현영철이 또 김정은의 지시에 대꾸하면서 뭐 불충죄, 불경죄 이런 것으로 지적됐다는 건데요. 현영철은 이후에 이제 27일, 28일은 이제 모란봉 그 악단 공연을 관람했고요. 하지만 이제 30일 날 이제 이틀 만에 전격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 전문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군 서열 1위가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인민군의 제2위의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인민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요. 17살에 이제 인민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인민군 차수, 총참모장, 또 인민군 대장 등을 거쳐서 지난해 6월에 이제 인민무력부장에 발탁이 된 건데요.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계층이죠. 그 빨치산 2세대의 핵심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김정은의 뭐 군과 당 관련 일정 때마다 일일이 수행을 하면서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인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에는 그 미국과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위협을 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를 했었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뭐 총살당했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사실상 이제 확인된 걸로 이렇게 저희 보고 있는데 말이죠. 아침에 이 보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보도를 들으면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이제 군부에서 첫 번째로 제거된 타겟이 이용호 전 총참모자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차수까지 올라갔다 제거됐는데 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차수까지 올라갔다가 또 상장으로 강등돼서 5군 단장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다시 무력부장으로 등용됐는데 이 사람도 이제 군부의 희생양으로 이번에 제거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경죄가 적용이 됐는데 불경죄라는 게 북한에서는 상당히 용납할 수 없는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죄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불경죄, 즉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 메모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박수를 뭐 장성택처럼 건성건성 친다든지 이런 게 불경죄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이고 상징적인 거고 아마 현영철의 어떤 제목은 지난달 말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군사 원조 문제 또 비용에서 뭐 경화 결제냐
또는 구상무역 형식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문제에서 아마 원만하게 해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도 듭니다. 예. 뭐 내용상 보면은 이제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졸았다 이제 뭐 졸고 말대꾸를 안 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불경죄인데 구체적인 죄목은 어떻게 북한에선 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그런 죄목을 이제 비판하거나 처용할 때는 10대 원칙에다가 이제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장성택도 이제 10대 원칙에 적용했지만 10대 원칙의 첫 번째 조항은 위대한 수령을 신격화해야 된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에서 신처럼 이게 또받들어야 되는데 현영철 역시 군복을 입고 이제 뼈가 굵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등용된 데 대해서 좀 자만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경스럽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서 군부와 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군부에서 누구를 이제 하나 희생양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볼 때 뭐 황병소나 또 이용길 총참모자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현영철 최근에 이제 김격식이 사망함으로써 이런 김격식 현영철 세대를 물러나게 해야 될 이런 상황 논리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마 현영철을 이번에 제거한 것 같습니다. 예. 장성택의 경우에는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재판을 거쳐서 처형이 됐는데, 이번에 현영철은 재판도 없이 체포된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렇게 처형이 됐거든요. 보통 네네. 숙청 과정에서 재판이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거의 한 90%가 재판이 생략이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고위층을 제거할 때 유일하게 재판한 것이 바로 그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을 제거할 때 군사재판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난 2013년 12월 그 장성택을 처형할 때 또 군사재판을 한 번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판한 건 이 두 번뿐이고,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고 처형할 때 재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영철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고 해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고 예. 다만 왜 그렇게 현영철을 급박하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벌써 15명을 처형하고 그것도 이제 고사기관총으로 처형한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처형의 이제 순환적 차원에서 역시 현영철도 제거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 그 현영철 처형과 관련해서 북한 군의 특이한 뭐 동향은 없는 걸로 이렇게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런 그 일련의 뭐 공포 정치라고 할까요? 이런 그 숙청 정치, 이 북한의 군부의 이제 2인자라고 하는데, 네. 예, 어떤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영향이 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서열 1위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2위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3위가 이제 이용철 총참모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현영철이 군대에서 이제 군복을 입고 뼈가 굵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총살을 당했다. 이런 것은 나머지 장성들에게도 상당히 그 충격을 줄 수 있고, 특히 김정은이 들어와서 지금 장성급들을 계속 계급장 정치로 벼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윤종린 호위사령관이 2012년에 대장에서 상장으로 내려갔는데 못 올라오고 있고, 또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4월 달에 지금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되고, 너무 이렇게 원로 군부 인사들을 지금 김정은이 애들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현영철을 죽이고 처형하고 이러면 나머지 지휘관,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나도 언젠간 저렇게 개목숨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때 뭔가 기회가 오면 결집해서 구태타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지금 북한군에서는 좀 높아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오히려 체제가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고요. 김희준 기자. 네.
자, 뭐 안 소장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고위급 15명이 이제 뭐 숙청됐다 이런 보도를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까지 이제 총살형을 당했는데 이런 이딴 그 공포 정치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김정은 체제 들어서 이제 올해 뭐 고위급만 8명이고 이제 일반인까지 하면 15명이고요. 예. 이 같은 이제 총살이나 처형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집권 초기에는 한 뭐 8명, 3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다음에 30명, 31명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김정은의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정은이 사실 아주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았고요. 아버지 김정일의 이제 갑작스러운 마병으로 2009년도에 이제 후계자로 뭐 부상이 되더니 이후 이제 2011년 갑작스럽게 권력을 잡았는데 김정은은 뭐 해외에서 유학은 많이 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뭐 그 공부 가외 정도만 거쳤지 어떤 학계에서 인력도 없고 정치나 군부에서도 인력 김정은의 사람이 없던 김정은의 사람이 없던 중에 이렇게 권력을 이어받았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포 정치를 강화함으로써 이른바 자기의 자격지심을 좀 오히려 감추고 자기 권력을 이제 공고히 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역으로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을 제거해가면서 자신들의 친정 체제를 이제 구축하려는 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김희준 전문 기자였습니다.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